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수요일입니다. 제이슨의 세상을 본다. 오늘 그 21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화웨이 스마트폰 액정 기술 어떻게 훔쳤나입니다. 미국의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는 지난 4일 미 연방수사국이 1월에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가전 전시회 CES 2019에서 화웨이를 상대로 함정 수사를 벌인 데 이어서 지난 1월 28일에 샌디에고 소재 화웨이 연구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FBI의 수사는 세계 최대 통신업체인 화웨이가 미국 스타트업이 개발한 초고강도 스마트폰 액정용 유리 제조 기술을 과연 어떤 의도로 훔치려고 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거니에 소지한 스타트업 아칸 반도체는 2016년에 유리에 새로운 인조 다이아몬드 방막 기술을 입혀서 깨지지 않는 유리를 제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삼성과 애플 등이 스마트폰 액정으로 사용하고 있는 미국 코닝사의 고릴라 글라스 5보다 외부 충격에 대한 강도는 6배, 스크래치에 대한 경도는 10배 이상이 넘는 새로운 초고강도 액정입니다. 한국에서는 우리 삼성 디스플레이가 플라스틱 소재를 사용해서 작년 7월에 스마트폰에 사용할 수 있는 언브레이커블 패널을 독자 개발하는 데 성공하고 미국 인증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작년에 코닝사에 2억 달러의 연구 자금을 제공하면서 기존의 고릴라 글라스 5보다 우수한 품질의 액정 유리 개발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아칸사가 내놓는 다이아몬드 코팅 유리는 플라스틱 소재보다도 광 투과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칸사는 애플과 구글, 화웨이 중에서 한 곳에 독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아주 다양하고 우수한 물리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중에서 가장 높은 경도와 단단함과 열 전도도 그리고 광 투과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밀 산업, IT 산업, 건설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됩니다. 인조 다이아몬드, 즉 공업용 합성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방법은 고온 고압법과 CVD 합성법 두 가지로 나뉩니다. 미국의 아칸 반도체는 CVD 합성법으로 초고강도 인공 다이아몬드 방막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고온 고압법은 흑연에 1400도의 높은 온도와 55,000 기압 이상의 압력을 가해서 다이아몬드를 제조합니다. 55,000 기압이라는 것은 1평방센티미터당 50톤 이상의 무게로 누르는 힘입니다. 다이아몬드는 탄소 원자가 빽빽하고 차곡차곡 배열되어 있는데 반해서 흑연은 탄소 원자가 비교적 허술하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흑연에 고온 고압을 가해서 원소의 배열을 다이아몬드와 비슷하게 바꾸는 원리입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다이아몬드는 분말 형태를 띠게 됩니다. CVD 합성법, Chemical Vapor Deposition은 수소와 메탄가스를 열이나 플라스마로 활성화시켜서 얇은 방박 형태로 합성합니다. 그리고 기판상에 코팅된 막의 형태를 갖고 있어서 분말에 비해서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응용이 가능합니다. 아칸 반도체는 다이아몬드 방막을 입혀서 새로 개발한 초고강도 유리를 미라지 다이아몬드 글라스라고 이름을 붙이고 2016년부터 삼성, 화웨이 등 세계적 규모의 대형 통신업체와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칸 측은 새로운 제품에 관심을 보인 화웨이 측의 요청으로 2017년 초에 4인치 정사각형 모양의 투명한 유리 샘플을 3중 4중으로 단단하게 포장해서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있는 화웨이 테크놀로지사 소유의 연구소로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아칸 측은 발송에 앞서서 화웨이 측과 60일 이내 샘플 반납 및 미국 이외 지역으로의 반출 불가 내용이 들어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이아몬드 코팅 기술은 군사용으로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제 무기 거래 규정 ITAR에 따라서 국외 반출 규제 품목에 속합니다. 그러나 화웨이는 약속 기간인 60일을 넘긴 후에도 차일피일 반납을 미루다가 아칸 측에 거듭된 독촉을 받고서야 5달이 지난 2017년 8월에 유리 샘플을 돌려보냅니다. 포장을 뜯어본 아칸 측은 경악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깨어질 리가 없는 유리 샘플에 여러 개의 스크래치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고 작은 유리 파편 3개는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당초 아칸 측이 화웨이 연구소에 샘플을 발송한 것은 유리에 입혀진 특수한 다이아몬드 방막이 스마트폰 내부에서 나오는 빛을 과연 어느 정도 투과할 수 있는가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물성의 성분과 구성, 제조 기법을 들여다볼 수 있는 파괴 검사를 허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샘플의 최종 발송지는
샌디에고 연구소가 아닌 중국이었습니다. 이는 화웨이가 당초 약속과 달리 샘플을 중국으로 보내서 모종의 테스트를 마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화웨이의 기술 도용 가능성을 의심한 아칸 반도체 측은 즉시 FBI 시카고 지부와 접촉을 했고 FBI 측은 샘플을 수거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FBI 연구소는 화웨이 측이 100kW 출력의 레이저로 미라지 다이아몬드 글라스에 대한 파괴 검사를 실시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00kW 레이저라면 무기급 레이저에 속합니다. 2017년 7월에 미 CNN 방송은 걸프만에 배치된 미 해군 상륙함 폰소가 날아오는 드론을 레이저 무기로 격추하는 모습을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레이저 빔을 맞은 드론은 수천 대의 고온으로 가열되면서 날개에서 삼광을 뿜으면서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이때 사용한 레이저 빔의 출력이 겨우 33kW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미국의 신생 기업이 개발한 유리 샘플을 중국으로 가져가서 무기급 레이저로 파괴 검사를 실시했다는 것은 첨단 기술을 탈취해서 기술 역설계, 즉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액정 유리를 대량 생산하겠다는 의도가 숨겨진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이 미라지 다이아몬드 글라스에 대한 역설계에 성공할 경우 아칸 반도체의 수년간에 걸친 개발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연간 수십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스마트폰 액정 스크린 시장에 첫 발도 떼지 못한 채 침몰하게 됩니다. 반면 화웨이 측은 깨지지 않는 액정을 내세워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에 올라설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액정 시장은 수백억 달러에 달합니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9,500만 대의 스마트폰이 땅에 부딪히고 떨어져서 생기는 액정 수리에 29억 8,300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FBI와 아칸 반도체는 특히 중국이 합성 다이아몬드 방막 코팅 기술을 스마트폰 액정 스크린뿐 아니라 첨단 레이저 무기 개발 등 우주 및 군사 부문에 전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항공기 엔진이나 미사일의 유도 시스템 같은 취약한 목표물에 많은 양의 에너지를 집중하는 원리로 해당 목표물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레이저 무기에서 발사되는 에너지가 반사가 된다면 그리 큰 위협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레이저 공격에 취약한 민감 부품에 방막 코팅으로 레이저를 반사하거나 흡수량을 조절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레이저 공격에 취약한 항공기의 유도 시스템 장비에 아칸사가 개발한 다이아몬드 방막 기술을 입히면 강력한 레이저 공격을 받아도 이를 반사함으로써 효과적인 보호막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이아몬드가 지닌 높은 내열성을 이용해서 강력한 레이저 빔을 만들어내는 부품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FBI는 화웨이의 방막 기술 탈취 시도를 단순히 스마트폰 액정 기술 탈취가 아닌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아칸사 측의 협조를 얻어서 화웨이에 대한 함정 수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칸사 측 인사들은 금년 1월 8일 FBI가 제공한 녹취 장비를 달고 라스베가스 가전 전시회에서 화웨이 측 인사와 접촉해서 화웨이가 유리 샘플을 중국으로 보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대화를 녹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FBI는 이를 근거로 지난 1월 28일 샌디에고 소재 화웨이 연구소를 급습해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FBI는 일단 이번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의 특정 보도에 대해서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은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언론은 이번 사건이 세계 최대 통신업체 화웨이가 아직 매출 실적도 고객도 없는 신생 스타트업 회사를 목표로 기술 탈취를 시도한 증거라면서 중국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미국의 기술을 훔쳐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샌디에고의 화웨이 연구소가 압수수색을 당한 1월 28일은 미 법무부가 화웨이사와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 재무책임자를 영업기밀 탈취와 금융사기 등의 혐의로 전격 기소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화웨이의 기술 도용에 대한 미국의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합성 다이아몬드 방막 기술과 관련해서 레이저 무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00kW급 레이저는 항공기와 소형 함정을 불능화시킬 수 있고 500kW급의 레이저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요격할 수 있는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무게는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일단 빔이 발사되면 중간에서 이를 요격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이 마하 7, 즉 시속 8,346km의 속도로 날아간다면
레이저는 빛과 동일하게 1초에 30만 킬로미터, 즉 마하 87만 2705의 엄청난 속도로 날아갑니다. 특히 포탄이나 탄도미사일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 것과 달리 일직선으로 쭉쭉 뻗어나가기 때문에 목표물 조준과 타격 능력에서 단연 유리합니다. 미 해군은 걸프만에 파견한 폰소에 장착했던 33kW 레이저 무기 시험을 기반으로 2020년까지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에 100kW 출력의 레이저포를 실전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 육군도 중형 전술 차량에 탑재할 100kW급 또는 8륜 구동 스트라이크 장갑차용 50kW급의 레이저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500m 이하 상공에서 날아오는 드론을 2km 거리에서 파괴할 수 있는 차량 탑재용 10kW급 레이저 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군 함정용 레이저 무기 개발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특히 고출력 레이저 무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2023년경에는 지구 저궤도에 5톤 규모의 대형 레이저 발사 장치를 띄워서 유사시 적의 위성을 선제 공격함으로써 적의 눈과 귀를 차단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일단 개발에 성공하기만 한다면 운용 비용 자체는 극히 저렴하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 러시아 등 각국에서 레이저 무기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 함정 폰소호에서 발사된 레이저 빔의 1회 발사 비용은 불과 $1, 전기값만 드는 셈입니다. 이제 수년 뒤면 레이저 무기가 미국과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실용화 단계에 도달합니다. 레이저 무기의 출력이 높아지고 정교해질수록 레이저 무기에서 발사된 레이저 빔의 방향을 바꾸거나 반사해서 무력화할 수 있는 코팅 기술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물론 중국도 미국의 앞선 레이저 무기 개발에 맞서서 이미 오래전부터 방막 코팅 프로젝트를 연구해왔고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레이저의 창에서 목표물을 보호할 수 있는 방패를 찾는 노력을 세계 곳곳에서 전개하는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21세기는 지적 재산권 보호의 시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업이 독자적인 스마트폰 액정 기술을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간 다양한 일이 아닙니다. 기술 도용 혐의로 FBI 수사 대상에 오르면 세계적 기업과 해당 국가에 미치는 타격은 예상보다 훨씬 큽니다. 이제 필요한 기술은 직접 개발하거나 아니면 돈을 주고 사오는 것이 정답입니다. 더 이상 자국 시장 진입을 미끼로 외국 기업으로부터 강제로 기술을 넘겨받거나 은밀하게 기술을 갈취하고 도용하는 일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기술 보국이란 말을 되새깁니다. 한번 사라진 원전 기술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탈원전이라는 미신에서 이제는 과감히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어쩌면 금년 말에는 애플과 구글이 악한 반도체에 미라지 다이아몬드 글라스가 덮인 최고급 한정판 스마트폰을 출시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스마트폰을 떨어뜨려보는 호기심 많은 소비자들을 구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화웨이는 날개를 잃고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개 한 끝을 붙잡고 동반 추락하고 있는 것은 과연 누구일지 우려가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